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586 딜러로는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586 딜러론이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586 세대분의 이제 아버님들이 마치 하급 매물을 가지고 고객을 속여가면서 가격 후려치기를 마구 시전하는 그리고 악성 재고를 팔아치우는 중고차 딜러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중고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 가격에 팔고 침수차 그리고 사고 이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숨기는 악성 중고차 딜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586 딜러론이고요. 그리고 이런 586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딸이 재력이 있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덩달아 자신 역시 신분 상승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더욱더 남자의 재력 그리고 시댁의 재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자일수록 아들을 선호하고 가난할수록 딸을 선호하는 현상이 이게 영국 신문인데요. 부자면 아들, 가난하면 딸을 많이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라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자손대대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우에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좀 성공 가능성이 낮잖아요.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딸을 통해 가지고 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본인 집안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딸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제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료는 영국 신문에서 나왔던 건데 영국의 국립학술원 해지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실린 보고서를 인용을 했고 5천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표본은 엄청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여기 위에가 결론인데요. 부유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 유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는 여성은 아들을 많이 낳는 반면 원래 이제 부자인 여성들은 아들을 많이 낳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여성들은 딸을 많이 선호한다. 부자는 아들, 가난하면 딸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 두 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과 비교할 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성이 아들을 낳을 확률은 0.6%가 적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곤충, 새, 돼지, 양, 개, 밍크, 사슴 등 여러 동물 종의 경우와도 부합하다. 그리고 미국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에 비해서 아들을 덜 낳았다는 통계와도 일맥상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인 여성은 상대적으로 백인 여성들보다 좀 가난한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딸을 더 많이 낳았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표본수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읽고 있는 책인데 막상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던데 이제 정자 전쟁이라고 로빈 베이커란 분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요. 전 세계 곳곳의 연구는 상류층 부부의 상류층의 자녀 성비가 아들 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계상 남아 115명 대 여아 100명 수준으로 확인이 된다. 우리나라가 그때 한참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0년대생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을 때 그때가 한 115 정도였거든요. 일단 상류층 부부들은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90명의 아들과 61명의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비는 남아 148명 대 여아 100명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면 엄청난 남아 선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게 부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하여튼 등등등 그런 본능이 있죠. 그 본능 때문에 아들을 더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가난한 경우에는 딸을 통해서 이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본인도 이제 신분 상승을 덩달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고 한다면 586 딜러로는 한국만 통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도 통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586 딜러는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더욱더 극한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여동생은 25살에 착하고 성실한 남자를 낚아채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의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교육시키길 몸 관리 잘 하라고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교육하셨습니다. 박수. 그런 효과 때문인지 동생 신랑은 지금도 여동생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용돈도 깎았대요. 아, 신랑이 자기 용돈도 알아서 깎는다. 야, 밖에서 돈 쓸 일이 없다고 집에서 제 동생이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요. 작금의 한국 여자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이유도 마찬가지겠지요. 여자의 가치는 어리고 순결하고 착한 게 최고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좋은 직업 이거 아니에요. 좋은 직업 아닙니다. 여성분들 진짜 그거에 너무 목매다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보니까 현명하신 어머님의 현명하신 여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명하게 하다 보니까 성실한 남자, 착한 남자를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정말 모범 사례죠. 제 방송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도 들으시더라고요. 좀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자녀분들한테 특히 그 따님들한테 몸 관리 잘하고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이 교육을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요즘 586 딜러랑 한국 여성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괜찮은 남자 자체가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괜찮은 남자가 많이 있지만 이들이 만날 수 없어서 생기는 착시 현상입니다. 뭐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거죠. 괜찮은 남자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당신들한테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결혼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보유자건 의사건 돈 잘 버는 자영업자건 결혼 시장 자체에 안 뛰어듭니다. 애써 가까운 자산을 별 개 같은 것들한테 뜯길 기회를 주느니 그냥 혼자 살겠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1년 만에 그래도 뭐 이제 그 기준은 그랬습니다. 통계청 자료로는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을 버는 뭐 400이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건데 저는 제가 볼 때 작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월 400이면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잖아요. 그분들 중에 지금 1년 만에 3.3%가 늘었어요. 1인 가구에서 월 400 이상 버는 사람의 비중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400 이상의 중에 보면은 뭐 700, 800,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도 이런 맥락이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자한테 너무 유리한 결혼제도, 여자한테 너무 유리한 이혼제도예요. 이게 물론 여성들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능력 있고 돈이 많은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뭐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저는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혼제도와 관련되어서도 지금 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를 저는 좀 뜯어 고쳐야 그나마 혼인율이 증가하고 저출산도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혼인이 늘면 저출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혼인하면 대부분 다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의 정책은 혼인 증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성을 보호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요. 혼인 감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당연히 저출산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마 586 딜러분들은 사랑하는 따님과 평생 같이 사시면서 아마 나이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본인의 이제 그 사연을 말씀하신 건데 좀 여러분들도 좀 참조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딸 가진 게 대단한 벼슬처럼 여기는 일부 몰직학한 사람들과 FM이 합쳐져서 대한장 파티가 벌어진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요즘 너무 많이 소개팅 맞서니 주변 지인들,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과 사돈의 팔촌까지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보면 상태가 한장합니다. 이분이 보니까 엄청나게 스펙이 좋으신 분 같아요. 막 주변에서 막 엄청난 소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능력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 주변 분들이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해주신 건데 안 나가지는 않지만 나가서는 정말 점점점. 심지어 몇몇은 제가 지인관계 정리할 생각하고 대놓고 말했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친구놈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아마 대표적으로 그 586 들러런에 나오는 악성 재고, 침수차, 사고 이력이 많은 그런 중고차를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글 쓰신 분이 지인 관계를 정리할 정도의 분노를 표출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좋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주변에 가까운 악성 매물을 팔려고 하다가 정말 좋은 인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야 된다.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결정사에서도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비용도 안 내도 되니까 야 그러면 거의 전문직급이신 것 같네요. 만나만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정말 요즘 최악인 것 같네요. 솔직히 여자가 저랑 버는 것 같으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만나지만 적어도 급이라는 게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나이 많은 공무원 등등 천지입니다. 그리고 만나보면 왜 안 팔린지 그냥 보이고 심지어는 되게 조신한 척 연기를 하는데 여기저기 행동에서 안 감춰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무리 속인다 해도 관찰력 좋은 사람들한테는 바로 들키죠.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걸 바로 캐치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도 여자를 한두 번 만나본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캐치 못할 바보도 아니고요. 당연하죠. 경험 있으시니까. 사실 연봉 4천만 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골드미스 운운하면서 떠들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역겹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물어보면 꼭 자기 부모님이 얼마 해주는지 플러스 자기가 모은 돈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부모님 산스 쓰는 거는 좀 그렇죠. 돈 모았는데 얼마 모았냐고 물어봤는데 왜 부모님 재산을 왜 더해? 본인 것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자기 결혼식인데 부모님이 해주는 돈을 애초에 받아서 하겠다는 개념하며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 그냥 국제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못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중한 사연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